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포메이션 시어리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원 같은 데 가면 인포메이션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포메이션, 정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보통신의 아버지 샤논이라는 친구가 바로 수학의 천재였죠. 이 친구가 수학을 써서, 더 정확히 말하면 확률을 써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정보 이론을 배운다면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다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이 수준에서는 인포메이션의 정의를 수학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보의 기반이 되는 이론,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셔스 코드, 머레어 코드, 바로 악성 코드가 뭔지 이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학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의 정확한 흐름,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보보의 기반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해커라면, 진정한 해커님이라면, 착한 해커라면 이런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악성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한 후 학습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란 샤논이 발표한 논문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확률로 약속한 수학적 양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3대 선구자, 진정한 정보보호 전문가라면 이 세 사람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샤논 또는 셰넌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바로 폰 노이만, 복제 이론을 처음으로 제창한 폰 노이만 교수, 다음에 바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유도했던 암호기기를 최초로 만든 튜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고, 튜링하면 생각나는 유한상태의 머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부호 이론입니다. 정보보호 이론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웰시가 지금 뭐 이렇게 코딩 시어리 같은 책을 봐도 되겠지만, 거기에 첫 번째로 코딩 시어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코딩 시어리는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정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호로 바꿔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또는 스마트폰 같은 데서 쓰는 웰시 코드 같은 것이 다 수학을 써서 만든 코딩 시어리에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악성 코드가 있는데, 이 악성 코드가 자기 복제가 된다는 개념을 50년대 초에 처음으로 폰 노이만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폰 노이만은 컴퓨터를 만드는 데도 일조했던 분이죠.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게임 이론 같은 걸 제창했던 사람이죠. 근데 폰 노이만 교수가 복제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생물학에서 DNA가 발표됨으로써 복제라는 말이 우리 인류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악성 코드 하면 생각나는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는 숙주가 반드시 필요한 자기 복제입니다. 다음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데나 또는 APT 공격에 이용되는 바로 웜이 있습니다. 이 웜 같은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기 독립 실행, 자기 독립 복제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교수 복제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중요시했던 것이 확률을 써서 혼동과 확산의 개념을 쓰면 쓸수록 완전 비밀에 가까워진다는 걸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증명을 했죠. 그 다음부터 암호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수학이, 돈 버는 수학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과목에서 비밀 키 암호나 공개 키 암호나 바로 해시 함수 같은 것은 배웠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해시 함수 같은 것은 실습이 필요하다면 할 것입니다. 다음에 튜링이 만든 유한 상태의 머신, 또 이 친구가 말한 복잡도 이론, 컴플렉서티 시어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적 안전성이라는 개념이 뭔지, 러닝 타임을 분석을 해보니까, 러닝 타임을 벌써 옛날에는 메모리가 정도 생각했지만 지금 메모리가 싸졌으니까 바로 시간, 타임, 러닝 타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당한 시간 범위 내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개념, 계산적 안전성, computationally infeasible. 그래서 복잡도 이론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해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젊은 사람들은 복잡도 이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상이 뭐냐? 튜링상입니다. 이 튜링상은 바로 복잡도 이론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complexity theory, 수학이 들어간 컴퓨터 이론, 복잡도 이론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해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살짝 얘기한다면 P 클래스가 뭔지, MP 클래스가 뭔지, 코 MP 클래스가 뭔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복잡도 이론이 뭐라는 거 정도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이벤트는 유한 상태에서 끝날 수가 있느냐. 2000년대 초에 우리 수학에서의 미해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게델이라는 개짜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불가능이라고 발표됐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하나는 유한범 조작으로 해결 못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전성 정리인데 게델이라는 개짜 수학자가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델이라는 사람은 만년에 프린스턴 학술연구소에서 바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전성 정리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새끼 해커들은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프로그램만 잘 짠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안전성 정리가 뭔지 정도는 대강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입니다. malicious 코드 또는 malware 코드라고도 말하죠. 이 악성 코드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CV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는 부팅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CIH 바이러스가 있었죠. 바로 롬, 리드 온리 메모리에 거기에는 기계어 코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입출력 코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처음 1바이트를 쓸데없는 코드로 오버라이트 시켜서 부팅조차도 안 되게 했던 공포의 CIH 바이러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 히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6년 이후 해커들 세계에서는 1바이트의 짜릿한 혁명이라고 불렀던 CIH 바이러스를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팅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또는 복합형 바이러스가 뭔지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트로이 목마 또는 트로이잔, 트로이안이라고도 부르는 정상인 척하면서 나쁜 짓 하는 프로그램을 총칭해서 트로이 목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일종인 백도어가 있을 수 있죠. 백도어는 몇백 가지가 넘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나가지 않는 거죠. 바로 제가 웃기는 소리를 한다면 사랑의 백도어를 설치해갖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 백도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루트키 같은 걸 깔아가지고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도어를 제가 사랑의 백도어라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지. 옛날에 보니까 왜 교수님은 사랑의 백도어라고 표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상에서 자기 복제, 자기 독립 실행입니다. 이 웜이 문제가 많은 거죠. 옛날 정통부 시절에 이 웜이 떠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온라인 증권회사에서 1시간 웜이 발생해서 네트워크가 마비돼가지고 1시간 동안 마비돼가지고 450억을 손해본 사건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파이웨어 또는 인터넷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있죠. 원격 제어 프로그램 백오리피스 2000이 있는데 이것은 벌써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바로 중국발 해커들이 쓴 자료를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3의 눈, 비둘기, 녹색병단, 엑스렛 이런 원격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백오리피스 2000을 제가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아까 말한 제3의 눈이나 녹색병단이나 비둘기나 엑스렉 같은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도 같은 거를 설치한 다음에 들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백도의 종합예술, 백도어를 숨긴다든지 폴더를 숨긴다든지 프로세스를 숨긴다든지 레지스트리 키나 레지스트리 키 값을 숨기는 루트 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루트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자료 삭제나 정보 탈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지만 키 로고 프로그램이 있죠. 적어도 500가지가 넘는 키 로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 친 내용을 훔쳐가는 것을 말하죠. 그 키 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BHO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BHO, 브라우저 헬퍼 오브젝트 이거를 이용한 키로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루트키 종류를 좀 아셔야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루트키라는 책도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루트키를 좀 무시하는데 이 루트키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도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 관련된 루트키 같은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은 루트키가 지금 커널 버전이 높아져 가지고 실습하기가 좀 난해하지만 루트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PPT 자료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또 있어요? 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복제, 자기 독립 실행입니다. 근데 보통은 웜은 뭐를 이용해서 했느냐면 취약점을 이용해서 증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패치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이 취약점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 취약점을 어떻게 찾는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과연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준다면 나중에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저태 취약점을 찾는 기술, 바이너리 디핑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스파이웨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금 약한 악성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시초는 개인 사용자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용되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바이러스는 액티브엑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액티브엑스 또는 플래시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용한 악성 코드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노리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패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노리는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인터넷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플래시를 주목해야 됩니다. 플래시는 중국발 해킹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안에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악성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에는 많이 있는데 왜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집어넣느냐? 바로 힙 스프레이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시에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만 흐름을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2주차부터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동물적 감각이라 할까? 해커들의 미덕, 동물적 감각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말이 이해 안 가더라도 자꾸 따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커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학습 활동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 아래의 학습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수학과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학에서 대수적 정수론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대수적 정수론을 공부했습니다.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 들어가서는 암호를 또 배웠습니다. 그러다 프로그램을 짜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우라통이 터진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해킹 세계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25년 한 이상 제가 해킹 세계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하는 걸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해커의 하소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저같이 좌충우돌 막 공부하다가 이 길이 아니니까 다시 빠꾸도 하고 막 이런 저 혼자서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배웠던 각종 이론, 이것이 뭔지 이런 것이 해킹 세계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아가지고 잘하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킹을 배우지 않고 악성 코드를 배우지 않고 왜 이런 이론을 배우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웃기는 얘기했지만 늙은 해커의 하소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보다는 빨리 여러분들이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악성 코드의 이름과 기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네이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 같은 데 가가지고 아까 배웠던 악성 코드 종류가 일부분만 나와 있지만 그 악성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 중요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세요. 야,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것이 부족하다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줌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셔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보호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 코딩 시어리나 복제 이론, 암호 이론, 유한 상태 머신이 뭔지, 컴플렉서티 시어리, 복잡도 이론이 뭔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지만 불안정성 정리가 뭔지 정도만, 이 불안정성 정리를 증명한 사람은 게델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불안전성 정리가 뭐라는 것 정도는 해커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멀리셔스 코드의 종류입니다. 여기는 지금 CV,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백도, 웜, 스파이어, 인터넷 바이러스 정도만 넣었지만 더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한 10가지가 더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찾아보는 식으로 하고, 이번에 정보보호 실습, 정보보안 실습에서 이런 걸 조금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익숙하지 않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제가 또 빨리 발음이 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 방송하는 거를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